한국 식당에서 식사하는 외국인들의 손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젓가락을 쥐고 부들부들 떨거나 결국 포기하고 숟가락으로 반찬을 떠먹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쇠젓가락은 단순히 식기라기보단 손가락 근육을 단련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길고 뭉툭한 나무, 일본은 끝이 뾰족하고 짧은 나무젓가락을 쓰죠. 그런데 왜 한국만 유독 무겁고 미끄러운 납작한 쇠젓가락을 쓸까요? 혹자는 유럽도 숟가락은 쇠로 만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속 숟가락은 흔하죠. 하지만 젓가락까지 쇠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조상들은 이 다루기 힘든 금속 막대기를 식탁 위에 올리게 된 걸까요? 오늘 가이드의 시선에서는 한국 수저 속에 숨겨진 역사와 과학, 그리고 왕실의 은밀한 식탁 비밀까지 파헤쳐 봅니다. 한국 쇠수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눈부신 은입니다. 흔히 왕실의 사치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은수저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최첨단 보안장치였습니다. 과거 권력투쟁이 치열했던 왕실에서는 음식에 독을 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당시 가장 흔했던 독약 성분인 비소는 은과 만나면 즉각적으로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죠. 기미상궁이 먼저 맛을 보고 은수저의 색변화를 확인하는 이중 보안 시스템,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는 이 철저한 위생관념이 한국 금속 수저 문화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이나 각종 의궤를 보면 왕의 식사도구로 은기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왕이 1년 내내 은수저만 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조선 왕실은 계절에 따라 식기를 바꾸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날이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의 은기나 사기를 썼지만 여름이 되면 왕의 식탁도 황금빛, 유기로 교체되었습니다. 유기, 즉 녹그릇은 보기에도 시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식중독균을 죽이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으로부터 왕을 보호하라는 지혜였죠. 또한 궁궐을 지키는 수천 명의 군인과 궁녀들에게도 유기수저는 가장 믿음직한 위생식기였습니다. 은은 왕의 생명을 지키고 노쇠는 궁궐 전체의 건강을 지켰던 셈입니다. 이런 금속 수저 문화는 점차 서민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은은 너무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등장한 대안이 바로 유기, 즉 노쇠입니다. 구리와 주석을 약 8대1로 섞어 만든 이 황금빛 수저는 조선시대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류층 이상이면 누구나 노수저를 대물림하며 썼죠. 하지만 노수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볏짚으로 문질러 광을 내야 하는 엄청난 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1960년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스테인리스의 등장이죠. 노쇠처럼 살균력이 있으면서도 녹슬지 않고 관리도 쉬운 이 마법의 금속은 한국인의 식탁을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나무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위생을 위해 금속 수저 사용을 권장한 것도 큰 역할을 했죠.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도 금속 숟가락을 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주로 가벼운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쓰고 짝꿍으로 포크를 사용하죠. 반면 한국은 펄펄 끓는 뚝배기 문화입니다. 뜨거운 국밥을 말아먹고 비빔밥을 꾹꾹 눌러 비비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한국에 단단한 쇠숟가락만큼 든든한 게 없죠. 그렇다면 왜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달리 나무를 고집할까요? 여기엔 각 나라의 음식 스타일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 젓가락을 보면 왜 저렇게 길고 뭉툭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죠. 멀리 있는 공용 접시까지 손이 닿아야 했기에 젓가락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기름진 볶음 요리가 많습니다. 미끄러운 기름기가 묻은 음식을 집을 때 쇠젓가락을 쓰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좋은 나무 재질을 선호했고 뜨거운 기름에 젓가락이 닿아도
손이 뜨겁지 않게 끝을 뭉툭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 젓가락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눈에 띄게 짧고 끝이 송곳처럼 뾰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1인용 식탁, 즉 독상 문화라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생선입니다. 일본 식탁의 주인공인 생선을 먹을 때 가느다란 가시를 정교하게 발라내기 위해서는 끝이 뾰족한 나무 젓가락이 최적이었죠. 게다가 일본인은 밥그릇을 입에 대고 젓가락으로 밀어 넣듯 먹기 때문에 입술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가벼운 나무 재질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국을 보실까요? 국물과 다른 재질이 식탁을 뒤집습니다. 고춧가루와 간장이 빨간 야단색으로 나무 젓가락을 보실까요? 색이 배고 냄새가 남으며 금방 위생에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새 젓가락은 다릅니다. 뜨거운 국물에 넣어도 변형이 없고 고추장 양념이 묻어도 씻어내면 그만이죠. 결국 한국의 새 젓가락은 우리가 사랑하는 국물과 반찬이라는 식문화가 만들어낸 위생적인 필연이었던 셈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새 젓가락은 손가락 근육을 단련시키는 피트니스 도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어려운 새 젓가락질을 하려면 30여 개의 관절과 50여 개의 근육을 정교하게 움직여야 한대요. 이 도구 덕분에 한국인의 손재주와 두뇌 발달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있으니 한국인에게 수저는 단순한 씻기를 넘어 내 손가락의 확장판이자 지능의 도구인 셈입니다.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건강을 묵묵히 지켜온 가장 작고 강한 보루, 수저.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수저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대한 여러분만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가이드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